이번에는 교재 310페이지 실무 수행 평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가 이제 받기는 했지만 혹시 데이터가 없다 그랬을 때는 데이터 다운로드를 활용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푸드 회사 코드는 3102 빵류, 과자류를 도소매라는 것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을 얘기합니다. 법인으로 회계기간은 제5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이다. 제시된 자료와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 과제를 완료하고 평가 문제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 실무 수행 유의사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실무 수행에서 유의할 사항이 있었죠. 자,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와 관련이 없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다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타계정으로 관련된 적요는 반드시 코드로 입력할 때 08번 코드 입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채권, 채무, 예금 거래는 반드시 거래처 코드를 입력한다. 얘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밑줄을 이렇게 거놓으세요. 하실 때마다. 자금 관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작업할 수 있는데 자금 관리 키 외우라 그랬죠? 자금 관리 키는 어떻게 되죠? F3 이 키를 이용해서 어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계정 코드를 사용한다. 등록된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2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기초정보관리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입니다. 지급어음 명세서가 보이는데 주식회사 몽소에 상품 대금 어음 지급으로 800만 원짜리가 발행이 됐네요. 어음 수령일은 2021년 12월 30, 어음 종류는 전자어음, 만기는 2022년 3월 30, 발행은 2021년 12월 30날 했고 어음 번호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당좌입니다.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에코푸드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2월마다 등록되어 있다. 수행과제 첫 번째, 전자어음을 등록하시오. 지급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사항을 입력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음도 등록하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지급어음도 등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프로그램으로 오세요. 프로그램 상단에 이렇게 프로그램 온 하면 회사 코드 나오죠. 자, 회사 코드는 두 번째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코푸드로 들어오세요. 자, 에코푸드 공개형 들어오신 후 로그인 상단에 주식회사 에코푸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회계 탭에 오셔서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되겠습니다. 클릭. 클릭하신 후 지급어음 명세서죠. 그래서 부채 쪽으로 보시면 여기 252번 지급어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자, 지급어음에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창이 이렇게 크게 열립니다. 열리셨나요? 첫 번째는 어음을 먼저 등록하래요. 기능 모음을 열어서 여기 어음 등록 있습니다. 클릭. 어음을 수령한 날은 2021년 12월 30입니다. 2021년 12월 30. 천천히 할게요. 자,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래요. 자, 전자.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당좌랍니다. 물음표 열어서 국민은행 당좌 선택해 주시고 되셨나요?
자, 여기부터 어음 번호를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두 번째부터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첫 번째부터 넣을게요. 자, 004, 2021, 2021, 1230, 1234, 56, 789 하고 엔터. 한 매만 등록하겠습니다. 한 매. 자, 요거 하고 등록 누르세요. 자, 등록 누르면 한 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다른 어음을 또 계속적으로 등록할 때는 예 하시면 되지만 우리는 한 개만 등록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되셨나요? 자,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여기 어음 집계표라고 있어요. 금융자금관리의 어음 집계표. 지급어음 20장이거든요. 막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얘가 어음책이 2022년 1월 1일부터죠. 2021년 12월 30건만 조회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입력한 거 들어온 거 보려고요.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죠? 네. 뭐 여기는 확인은 안 하시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 코드는 몽수래요. 자, 07117이죠? 07117. 그러면 주식회사 몽소. 만기일자는 비고란에 있는 만기일자 치겠습니다. 2022년 03월 30. 어음 번호는 더블 클릭 또는 F2 누르시면 돼요. 상단에 있는 F2 있죠? 그거 누르시면 됩니다. 저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했더니 2021년 12월 30날 등록한 004, 2021, 1230, 1234, 5678이 있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건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그러면 어음 번호가 뜹니다. 자, 어음 번호 뜨셨죠? 금액은 얼마였죠? 금액은 네, 800만 원입니다. 8 플러스 플러스 엔터. 그러면 국민은행 당자의 역산지점이고, 자, 발행일자는 2021년 12월 30입니다. 자, 만기는 2022년 3월 30이고, 발행은 2021년 12월 30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 거래처별 초기 2월이 완성이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볼게요.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 문제가 되겠네요. 자, 손익계산서 주식회사 에코푸드 거고요. 제4기, 4기가 2021년 도 거, 그리고 3기가 2020년도 거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려고 하는 거는 제4기, 단기분에 대해서, 즉 작년도 분에 대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수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어디서 수정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죠? 나올 땐 ESC 누르셔도 되고 얘를 눌러도 됩니다. 눌러주셨나요? 네, 전체 메뉴 클릭. 기초정보관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클릭. 클릭하셨죠? 자, 상품 매출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게요. 2억 9천. 맞죠? 상품 매출원가는 열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1억 5천이 맞는데 안에 내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려면 엔터. 그러면 기초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 그리고 단기상품 매입액이 1억 6,500.
기말 상품 제역이 2,500 확인이 됐죠? 자, 다 드시면 되고요. 급여 1,600, 복류생비 210만 원, 여비교통비 150, 접대비 200만 원, 통신비 360, 수도광열비 230, 전력비 140이 아니라 410만 원이에요. 자, 여기 수정하겠습니다. 410만 원. 이렇게 수정. 감가상각비 324만 원, 수선비 157만 원, 차량유지비 340만 원, 운반비 130만 원, 소모품비 22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과 영업의 수익은 항목이니까 넘어가고 이자 수익은 340만 원. 이자 비용 470만 원. 그런데 뭐가 없어요? 법인세 등이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F2 눌러서 법인세 등 찾으세요. 법인세 등 하셔서 입력하겠습니다. 260. 이렇게 입력하시고 오른절에 단기순이익이 우리 책에 있는 단기순이익 금액과 맞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79만 원 맞죠? 이렇게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수정한 건 뭐였어요? 전력비 금액과 법인세 등 금액을 새로이 추가 입력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문제 수정했습니다. 됐나요? 얘는 다 비교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어떤 게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손익계산서 보시고 금액 일일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기분 손익계산서의 입력 수정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312페이지, 문제 2, 거래자료 입력, 즉 일반전표 입력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실무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첫 번째,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입니다. 2022년도 자동차세 신고 납부서네요. 일단 여기서 필요하신 거는 요겁니다. 납부할 세액의 합계. 그리고 언제 납부했는지 요 수납인이 중요하게 작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472,860원을 2월 1일 날 수납인이 찍혔다라는 건 그날 납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자료 설명 갈게요. 2월 1일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라고 했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전표만 입력하라라는 거지 그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하겠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표 입력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프로그램에 일반 전표 입력 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 날짜는 2월 1일이고요.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으니까 출금 전표. 네, 출금 전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차변, 대변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출금 전표 쓰면은 계정 과목 하나만 쓰면 되죠. 자, 1번. 자동차세는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하고 나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금과 공과 800번대 갑니다. 업무용 승용차이기 때문에 800번대. 자, 세금과 공과 오시고요. 금액은 47만 2,860원입니다. 그럼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번대, 그리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되셨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인데 자료 1번은 카드 이용 대금의 명세서입니다. 즉 우리 카드 사용하면은 대금 얼마 나왔으니까 결제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카드사에서 명세서 보내주죠. 그 명세서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2월 15일 날 했고요. 245만 2,400원을 결제를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 결제 계좌가 있어요. 국민은행 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2번 보겠습니다. 자료 2, 보통예금 국민은행 거래 내역인데 2022년 2월 15일 날 우리 BC카드 245만 2,400원이 찾으신 금액이니까 결제가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나갑니다. 대변에 보통예금 해서 금액 정리해 주시면 돼요. 1월분 우리 BC카드 이용 대금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고 나면은 어떤 계정으로 모아놓죠?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당시에는 돈이 지급되지 않았죠.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에 모아놨다가 카드사로부터 카드 대금 명세서를 받으면 우리가 사용했던, 즉 장부에 기록되어 있던 미지급금의 금액과 카드사에서 보내온 자료를 비교해 갖고 결제 대금을 정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금 우리 BC카드 걸어주고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로 오셔서 2월 15일자 오시고요. 차변에 3번이죠. 미지급금. 거래처는 우리 BC카드. 금액은 245만 2,400원. 245만 2,400원. 대변은 4번입니다. 4번. 그리고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은 국민은행에서 나갔죠? 자, 국민은행 갑니다. 국민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세요. 245만 2,400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해봤고요. 세 번째 영수증을 보니까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산재보험료래요. 산재보험료가 뭐죠, 여러분? 오, 그렇죠. 사회보험의 일종이죠. 즉,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이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50%는 누가 내요? 종업원이 내고 50%는 회사가 냅니다.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회사가 조금 더 내요. 네. 그렇지만 산재보험은 종업원이 내는 보험료가 아니에요. 얘는 몽땅 다 누가 내요? 회사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 보면은 2월 20날 1월분 산재보험료의 납부기일이 경과하여 연체 추가금과 함께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랬어요.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그리고 납기일 경과에 따른 연체 추가금은 잡손실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어요. 연체 추가금은 안 내도 되는 돈을 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잡손실로 처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과연 잡손실이 얼마냐라는 거죠. 영수증에 보시면 산재보험을 2월 10일까지 냈으면 11만 8,600원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월 10날 낸 게 아니라 2월 20날 냈죠. 경과가 됐습니다. 경과가 됐으니까 그렇죠.
납기 후 금액이 되는 겁니다. 납기 후 금액에서 납기 내 금액칸을 빼면 나머지가 연체 추가금이 되겠죠. 그러면 11만 8,600원에서 11만 9,800원에서 11만 8,600원을 빼니까 얼마예요? 1,200원이 잡손실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오셔서 일반 전표 2월 20입니다. 차변에 3번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오세요. 800번대 보험료 오시고요. 금액은 11만 8,600원. 납기 내 금액입니다. 차변에 3번 잡손실은 1,200원이었고요. 대변에 어디서 납부했어요? 현금으로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현금 119800. 그런데 왜 출금 이렇게 안 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와 잡손실은 한 날짜에, 한 날짜? 한 거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굳이 전표를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차변, 대변으로 해서 하나의 전표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출금 이렇게 안 하고 차변, 대변으로 해서 분계 부분이 한 번에 보일 수 있게끔 하나의 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의 전표로 만드세요. 출금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차변에 보험료, 차변에 잡손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어음 만기 결제, 전자음이 있고 에코푸드 귀하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회사가 에코푸드잖아요. 그죠? 그런데 660만 원짜리고요. 자, 660만 원. 누가 발행을 했냐? 주식회사 카카오 브라운이 우리 회사한테 발급을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어음? 받으러음이 되겠습니다. 받을어음. 발행은 2022년 1월 15일 날 해줬고 지급일, 이 지급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만기일이 되는 거죠. 자, 만기일은 3월 15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래서 어음을 관리하는 키는 F3키를 이용해서 자금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료 설명 한번 볼까요? 3월 15일, 즉 3월 15일이 언제였죠? 만기일 있죠? 자, 만기일 날 주식회사 카카오 브라운에게 상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받으러움의 만기일이 도래하여 어음 대금 전액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3월 15일 일반 전표로 오세요. 3월 15일. 대변 먼저 할까요? 예, 받으러움 먼저 내보내도록 할게요. 자,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 대변 바꿔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계정 먼저 하셔도 돼요. 여러분, 거래처는 어디였죠? 카카오 브라운이요? 네, 카카오 브라운.
여기에서 F3키를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어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즉, 어음 번호를 등록해줘야 되잖아요. 자, F3. 금액은 660만 원이었습니다. 네, 660만 원.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받으러옴 관리창이 뜹니다. 이게 이제 자금 관리하는 거예요. 어음의 상태는 만기였죠? 만기는 여기 몇 번?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번 누르세요. 그리고 어음 번호는 F2를 누르거나 또는 더블 클릭합니다. 저는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카카오 브라우저로부터 1월 15일 날 발생해서 만기가 3월 15일인 660만 원, 004-2022-0115-1234-56789라는 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덮여져 있으면 선택이 된 거라 그랬죠? 자, 선택. 그러면 발행일과 만기일이 됐습니다. 자, 만기가 됐을 경우에는 뒷부분에 뭐 정정하거나 이럴 부분이 없어요. 그대로 그냥 어음 번호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어디로 돈이 들어왔어요?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 어음을 어음에 대해서 만기가 됐을 때 뭐 수수료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다 들어옵니다.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 걸어주시고 보통예금 통장입니다. 엔터 66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이고 대변의 받으러움은 카카오 브라운의 F3, 요 키를 이렇게 눌러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만기로 들어와야지 됩니다. 요게 자금 관리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어음 관리 해봤고요. 다섯 번째,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보통 예금 기업은행이네요. 이번에는 또 기업은행이네요. 요 은행 같은 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2022년 3월 24일입니다. 더 쌓인 주식회사에 맡기신 금액, 즉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돈이 들어왔냐? 전기에 더 쌓인 주식회사에 부도로 대손 처리하였던 밑줄이죠. 그죠?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이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대손세 관련 회계 처리는 고려하지 않는다. 네. 원래는 여기에 뭐가 있는 거냐면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손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기에 대손 처리하였던 외상매입주금을 받았습니다. 운 좋게 받았어요. 그죠? 받았으니까 이 금액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에다가 넣어 놓으셔야 되죠.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 걸어주시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 다음 번호인 109번에 대손충당금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3월 24일 일반전표로 오세요. 일반전표 3월 24일 차변에 보통예금 기업은행이죠. 자, 기업은행 금액은 473만 원. 대변에 4번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한번 F2 눌러볼까요? 자, F2 눌러서 외상이라고 치고 외상매출금이 108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번호인 109번에 대손충당금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손이라고 치면 대손충당금 109번 쓰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외상매출금이 얼마냐? 아이고 여기에다 썼어요. 큰일 났네. 자, 보통예금 다시 해놓고 여기다가 109번 쓰셔야 돼요.
자, 스페이스바 이렇게 누르시고 지우고 싶다. 그러면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시면 딱 지워져요. 금액은 473만 원. 이렇게 해서 대손 충당금에 몽땅 다 넣어 놓는다 라는 거가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상매출금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입력 잘하고 계시죠? 입력 다 하고 나면 데이터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꼭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 5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